조선 후기 한양에 총명하고 아주 고운 윤아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윤아의 삶이 허락된 공간은 집안뿐이었죠. 그렇다 보니 윤아는 담장 밖의 세상이 너무 궁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아는 창가에 앉아 비단에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영롱한 꽃잎처럼 환하게 빛나 보였죠. 옆에서 함께 있던 유모 덕분이가 윤아의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시지만 이리도 고울 수가 있을까요? 유모는 매일 보는 내가 그리도 예뻐 보이는가?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쇠뇌는 세상에서 아씨처럼 고운 사람을 본 적이 없구먼요. 다른 댁에 가보았지만 아씨처럼 고운 아씨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지요. 윤아는 덕분이가 담장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덕분이는 그런 윤아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팠답니다. 아씨, 담장 밖 세상이 많이 궁금하시지요? 유모, 내가 시집을 가면 담장 밖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요. 이제는 때가 된 듯하구먼요. 덕분이는 알 수 없는 말을 던져놓고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내 정신 좀 봐요. 솥단지 밥뜸 들이는 사이 잠시 아씨한테 온 것인데요. 아이고, 누룽지가 다 탔겠네요. 그 맛있는 것을. 그리고는 후다닥 밖으로 나갔답니다. 윤아는 수놓던 비단을 내려놓고 서한 위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윤아의 소매자락이 서한 모서리에 걸려 와르르 소리와 함께 책들이 쏟아졌던 거죠. 이를 어쩌지? 윤아는 허둥지둥 책을 주워 정리를 하다 서한 밑에 처음 보는 낡은 서찰을 보았답니다. 내 방에 이런 서찰이 있는 걸까? 처음 보는 것인데. 윤아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천천히 서찰을 펼쳤답니다. 그리고는 윤아는 읽어 내려가고 있었죠. 혜원에게. 미안하오. 당신이 없는 곳에서는 난 하루도 살 수가 없소이다. 하여 난 당신을 따라갈 것이오. 그러니 이 생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 합시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윤아는 서찰을 품 안에 숨겼습니다. 윤아야, 들어가도 되겠느냐? 네, 아버지. 들어오시지요. 너의 얼굴을 보니 또 말썽 피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구나. 윤아는 아버지의 말에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말썽을 피운다고 그러세요? 아니면 시집갈 나이가 되어 봄날의 꽃처럼 마음이 들썩이는 것이냐? 박도현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조만간 우리 윤아한테 좋은 신랑감이 생길 것이다. 어서 저녁 먹으러 가자꾸나. 네. 신랑감이라니요.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니 당연한 것이 아니더냐. 윤아는 아버지의 말에 심통이 난 얼굴을 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윤아는 식사하는 동안 온통 서찰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으며 윤아는 서찰 안에 있는 회원이 누구인지 궁금하여 확인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리하여 촛대를 들고 가문의 문서고를 향해 무조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서고는 박가의 역사와 비밀이 담긴 곳으로 교수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공간이었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선 문서고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향이 가득했답니다. 윤아의 심장은 떨려왔고 빠르게 박가의 족보를 찾았습니다. 찾았다. 박가의 족보. 윤아는 두꺼운 족보 책을 펼쳤고 혜원이란 이름을 찾기 시작을 했죠. 허나 혜원이란 이름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내 이름이 여기에 있네. 헌데 윤아의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집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답니다. 내가 입양되었다고?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윤아는 친부모가 자신을 버려 입양되었다고 생각이 드니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죠. 그런데 그때 족보 옆에 김가와의 계약이라는 글이 써져 있는 봉투가 보였답니다. 윤아는 무엇이든 알아야 했기에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헌데 계약서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 내용은 김가의 혜원이라는 여인의 아이를 박가에서 입양하는 조건으로 김가의 일부 재산과 정치적 영향력을 박가에 넘긴다는 내용이었답니다. 내가 입양된 아이라고? 그때 문서고의 문이 열리고 유나의 아버지 박도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서찰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제자리에 올려놓았죠. 내가 문서고에 무슨 일이더냐? 이곳은 여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임을 모르는 것이냐? 박도현은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고 다행히 김가의 계약서를 유나가 보지 못한 듯하여 안도의 숨을 쉬었답니다. 아버지, 글씨에 정성을 더하고자 옛 문서의 필체를 배우려 했지요. 할아버님께 드릴 효시를 쓰려는데 비밀로 해주세요. 효시라, 그건 내가 알려주마. 그러니 늦은 시각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니 어서 방으로 돌아가거라. 네, 아버지. 유나는 문서고에서 나오며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마음은 쓰리고 아려왔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나는 효시를 써서 할아버지 박창호에게 드렸죠. 판서 박창호는 윤나가 쓴 효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글씨가 제법이구나. 허나 우리 가문의 필체와는 다르구나. 더 열심히 노력하여 할아버지의 멋있는 필체를 배우겠습니다.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유나는 방에서 나와 별채로 가고 있었지만 복잡한 생각으로 덕분이가 부르는 것도 몰랐죠. 아씨. 누가 잡아가도 모르겠네요. 무슨 생각을 그리 하셔요? 좀 생각할 것이 있었단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제 뿌리를 알아야 더 곱게 피는 것이지요. 유나는 순간 놀란 표정으로 덕분이를 보았답니다. 덕분이는 유나의 마음을 아는지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손을 잡고 별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이냐? 덕분이는 유나를 잠시 바라보고는 자신의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유나에게 주었죠. 이것은 옥놀이개 아니더냐? 덕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씨 친어머니의 유품을 지금 드려 죄송하구먼요. 이 옥놀이개가 내 친모의 유품이라 했느냐? 유나는 다시 옥놀이개를 살폈고 옥놀이개에는 김가라는 글자와 함께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북촌 김판서 대기 아씨의 어머니 본가이지요. 유나는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만 했답니다. 덕분이는 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저도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요. 혜원 아씨가 아기씨를 낳으시기 전 아씨를 꼭 지켜달라는 부탁뿐이었구먼요. 덕분아, 내 출생의 비밀을 알아보아야겠다. 헌데 어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구나. 아씨, 사내는 걸음마다 세상을 본다 했고요. 여인은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본다 했지요. 하지만 때로는 바늘구멍을 넓혀 문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유나는 덕분이의 말에 무슨 생각이 났던지 반짝이는 눈으로 덕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덕분아, 여종의 옷을 구해다오. 내가 잠시 여종이 된다면 담장 밖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씨, 위험할 텐데 괜찮겠어요. 덕분아 도와줘. 내 출생의 비밀을 찾아야 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구먼요. 다음 날 닭이 울기 전 덕분이는 여종의 옷을 구해 유나의 별채로 갔답니다. 아씨의 부탁으로 여종의 옷을 구해는 왔는데요. 고운 아씨께서 천한 여종의 옷을 입는다고 하니 제 마음이 아파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지금 옷이 문제이겠느냐? 난 넘어보지 못한 담장을 넘을 수 있어 심장이 뛰어 좋기만 한걸. 부디 몸 조심하셔야 해요. 해질녘까지는 꼭 돌아오시고요. 걱정 마, 덕분. 유나는 제일 낮은 담장을 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아씨는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을 돌아 저작거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저작거리로 들어선 유나의 눈은 처음 보는 세상이 놀라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담장 너머에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았던 것인가. 유나는 세상 구경을 하며 점점 북촌으로 길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잠시 후 유나는 친모가 살았던 집에 도착을 했죠.
유나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게 뛰기 시작했으며 제일 낮은 담장을 찾아 뛰어내렸답니다. 허나 기와에 치마가 걸려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던 거죠. 유나는 생각지도 못한 아픔에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엉덩이야. 유나의 비명은 뒤뜰에 울려 퍼졌고 빠르게 손으로 자신을 입을 막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건너편의 늙은 노인과 눈이 마주쳤으며 유나는 꼼짝없이 걸리고 말았죠. 헌데 백발의 노인은 유나를 못 본 것처럼 하늘을 보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봄에 떠난 제비가 다시 돌아왔구나. 연못에 할 일이 있는 것을 깜빡했네? 노인의 눈이 어두운 모양이구나. 10년 감수했네. 유나는 노인이 연못으로 간다고 하니 몰래 쫓아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헌데 노인은 주변을 살피며 머슴들이 지나간 후에 이동을 했죠. 마치 유나를 안전하게 연못으로 인도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연못이 있고 이 별채는 혜원아 씨가 지내시던 방이었지. 유나는 그제야 그 노인이 자신이 온 것을 알았고 안전하게 안내해 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보시오. 누구인지 아시는 것이요? 노인은 그제야 유나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그리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아씨, 이리 오시지요. 찾는 것이 있으신 듯하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아씨라 부르는 것이요? 아씨의 눈이 혜원아 씨의 눈과 닮았지요. 어서 서둘러야 하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셔야지요. 노인의 안내를 따라 유나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벽 한쪽에 걸린 어여쁜 초상화가 보였죠. 초상화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 아래를 보니 작은 글씨로 내 딸 혜원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어머니,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만졌죠. 그때 초상화 뒤편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낡은 일기장이었고 유나는 다급히 일기장을 펼쳤답니다. 난 바가의 젊은이와 사랑에 빠졌다. 허나 한 집안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숨어 사랑을 나눠야만 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신다면 우리의 사랑은 끝이 날까? 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와 유나의 친부 사이에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생각지도 못한 친부모님에 대해 알게 되어 충격스러웠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별채로 오고 있었답니다. 대감님, 혜원아 씨가 보고 싶으셔서 발걸음을 하셨는지요? 그래, 오늘따라 혜원이가 더 그립구나. 유나는 급히 일기장을 품에 숨기고 병풍 뒤로 숨었습니다. 벌써 18년이 지났건만 내 딸 초상화를 보니 살아 돌아온 듯하구나. 병풍 뒤에 있는 유나는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딸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나는 병풍 뒤에서 살짝 얼굴을 빼고 외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얼굴은 인자했으며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답니다. 김대감은 혜원의 초상화를 잠시 바라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고 방을 나섰죠. 잠시 후 밖에 소란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나는 병풍 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답니다. 난 박대감의 아들 박도현이다. 오늘 우리 집 문서와 옷가지를 훔쳐 달아난 자가 이곳으로 도망쳤다 하여 잠시 그 도둑을 잡아야 되겠소. 아니, 아버지. 도둑이라니요? 저희 집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요. 거짓말 말거라. 박도현은 무언가를 아는 듯 별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아버지한테 들킬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답니다. 유나는 무슨 방법이라도 생각을 해야만 했죠. 그때 유나의 눈에 들어온 여인의 옷이 보였고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서책을 읽고 있었죠. 박도현은 당연히 유나가 이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답니다. 헌데 문을 여는 순간
고고하게 서책을 읽는 여인이 보였던 거죠. 이렇게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시면 두 가문의 화평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유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변조하여 기품 있는 여인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판서의 따님이십니까? 그렇소이다. 참으로 무례하시군요. 유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만은 아주 당당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도둑을 추적 중이다 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와 수색하다니요. 박대감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박도현은 순간 아버지 모르게 윤나를 찾으려다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을 알고는 있었죠. 그만 가보겠소이다. 유나는 아버지가 떠난 것을 알고 다시 여종의 옷으로 갈아입었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여 다행이구나. 잠시 후 아씨, 어서 떠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뒷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나는 조심히 방에서 나왔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유나를 안내했습니다. 이 길로 가시면 바깥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지요. 몸 조심하셔요. 정말 고맙소이다. 유나는 노인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18년을 사는 동안 몰랐던 출생의 비밀을 하루아침에 알게 되었고 어린 유나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던 거죠. 허나 총명한 유나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였을까를 곰곰이 생각했고 해답을 찾았죠. 저는 두 가문의 진실을 밝혀내고 화해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유나는 간신히 늦지 않게 덕분이의 도움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단정히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대감님께서 아침 식사 후 대청마루로 오시라 했구먼요. 헌데 심상치가 않아요. 덕분이는 어제 일을 걱정하며 말했답니다.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알았으니. 유나는 식사를 마치고 대청마루로 갔죠. 박대감은 유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내가 보이지 않더구나. 규방에 있어야 할 규수가 담장을 넘어왔더냐. 박대감의 목청은 하늘을 찢어 놓을 듯 커졌답니다. 허나 유나의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규방이 답답하여 정원을 거닐었을 뿐입니다. 어찌 그리 화를 내시는지요? 그런데 그때 박대감은 유나의 말에 손을 뻗어 유나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았죠. 어찌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여종의 옷을 입고 담장을 넘어 나간 것을 알고 있거늘. 유나는 생각지도 못한 강한 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요나야, 내가 어디를 갔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된단다. 할아버지께서 네가 걱정이 되어 이러는 것이 아니더냐. 요나는 힘차게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걱정이라 말씀하셨나요? 전 18년 동안 이 담장을 넘어보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어 그리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금이었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다 바로 정색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내 날갯짓은 여기까지다. 윤병사의 아들 이강과 혼인을 하기로 약조가 되었으니 혼례식에 차질 없이 준비나 하거라. 그렇게 폭탄 같은 말을 던져놓고 자리를 피하고자 일어났죠. 혼인이라니요. 전 그리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중하지 않다. 윤병사는 조정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문과 연을 맺으면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이제 없을 것이다. 세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손녀를 혼인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리 한답니까? 가문의 이익은 곧 내 이익이다. 네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잊지 말 거라. 제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을까요?
유나는 반문을 하며 할아버지 박대감의 표정을 지켜보았죠. 박대감의 눈빛은 잠시 당혹해했으나 바로 당혹감을 숨겼습니다. 박가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하는 소리가 아니더냐. 이번 달 보름날 혼례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유나는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아씨, 대감마님이 무엇이라 하시던가요? 내가 몰래 나간 것을 알고 있더구나. 원매, 어쩌지요 아씨. 지금은 기다릴 때인 듯하구먼요. 때가 분명 올 것이요. 혼인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더 많은 진실을 찾아야겠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두 가문의 비밀도. 몸 조심하셔야 해요. 걱정 말 거라. 더 이상 어머니의 비극처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달을 보며 생각했죠. 정략 결혼의 통보, 출생의 비밀, 그리고 두 가문의 갈등. 이 모든 것이 나를 옥죄는 듯하구나. 이제는 이것을 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것이 무엇이더냐? 덕분이는 저고리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제가 2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서찰이지요. 이 서찰을 보시면 아실 거구먼요. 유나는 덕분이가 준 서찰을 조심스럽게 펼쳤답니다. 이것은 유나의 눈은 너무 놀라 커졌고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유나는 어머니의 서찰을 손에 쥔 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서찰은 유나의 친어머니 혜원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읽어 나갔습니다. 내 아가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나는 김명훈 판서의 딸, 혜원이다. 그리고 너는 내 뱃속에 있는 소중한 아이, 김가와 박가의 피를 모두 이어받은 아이란다. 유나의 손은 점점 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박대감의 막내 아들을 사랑했다. 그는 제주도 뛰어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내이었지. 하지만 우리 사랑은 두 가문의 갈등 속에서 금지된 사랑이 되었단다. 우리는 몰래 만나 사랑을 나누었고 그 결실이 바로 너란다. 혜원과 유나의 친부는 금지된 사랑을 나눴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나. 그녀는 멍하니 서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음모를 파헤치려던 나는 결국 너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될까 두려웠단다. 그래서 나는 박대감에게 부탁했다. 제발 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그 대신 재산과 권력을 넘겨주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단다. 그 계약서는 박가의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외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른단다.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외할아버지를 찾아가거라. 내 아가를 지켜줄 분이다. 유나의 눈동자는 절망과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덕분이는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아씨, 혜원 아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씨를 품에 안고 세상을 떠나셨구먼요. 유나는 서찰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란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에서 시작되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너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단다. 영원히 딸을 사랑하는 어미가.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뜻대로 두 가문을 화해시키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덕분아, 혼례식 하기 전 이 모든 비밀을 밝혀야겠어. 덕분이는 그런 유나의 눈빛을 보며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씨, 꽃은 피어난 꽃잎으로 세상의 이름을 남기는 법이지요. 아씨는 두 가문 모두가 아씨의 일부라는 것만 생각하셔요. 유나는 덕분이의 말을 새기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살랑이는 바람을 느끼며 담장 넘어 보이는 북촌을 바라보았죠. 저기 어딘가에 내 외할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존재를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니 18년 동안 몰랐던 손녀의 존재를 안다면 좋아하실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별채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유나는 자신만 아는 곳에 서찰을 숨기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 다 큰 처녀의 문을 허락도 없이 여시면 어찌합니까? 아직도 어린아이라 생각이 들어서 나도 다음부터 조심하마. 지금 할아버지께서 널 찾으시구나. 유나는 서둘러 대청으로 나갔습니다. 헌데 박대감의 얼굴은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낡은 비단 조각이 들려 있었죠. 이것이 무엇이냐? 내 방에서 발견한 것인데 김가의 문양이 새겨져 있구나. 그저 오래된 천 조각일 뿐입니다.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님을 알 터인데. 그럼 덕분이가 가져다 놓은 것이냐? 덕분이는 거짓말을 모르는 유모이었기에 유나는 불안하게 덕분이를 바라보았답니다. 소인은 그저 어린 아씨를 위해 전현이 화근이었구나. 어서 마당으로 끌고 나가 멍석마리를 하거라. 머슴들은 덕분이를 마당 중앙으로 끌고 가 멍석마리를 했습니다. 유나는 갑작스럽게 상황이 돌아가니 덕분이가 매를 맞지 않게 해야만 했죠. 할아버지. 김대감께서 보내신 혼인 선물이 도착했지요. 유나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더냐? 김대감이 어찌? 김대감 댁 머슴에게서 전가를 받았어요. 김대감께서 제 혼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박대감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대감과 왜 갑자기? 아마도 제가 김대감 댁 연못에 비친 달을 보고 왔기 때문 아닐까요? 박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가 김가에 갔었다고. 왠지 그곳에 가보고 싶었지요. 그리고 김대감께서는 제 혼례에 귀한 선물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박대감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구나. 유나는 박대감의 질문과 상관없이 덕분이를 벌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려주기 바빴죠. 덕분이는 단지 전가를 전해준 것뿐입니다. 김대감께 덕분이를 벌하셨다고 전해지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유나의 교묘한 압박에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다. 덕분이는 용서해주마. 하지만 유나, 네가 김가에 갔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방으로 돌아가거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유나는 덕분이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씨, 어찌하시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걱정 마, 덕분아. 곧 진짜가 될 것이다. 내가 김가와 박가 사이의 다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진실을 알게 되시면 그때는 이미 늦었단다. 나는 두 가문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될 테니. 혜원 아씨의 딸답네요. 그 지혜와 용기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혼례일 아침. 박가에는 분주한 발걸음과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유나의 방 앞에는 화려한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고 하인들은 혼례 음식과 예물을 나르느라 바빴죠. 그러나 신부의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씨, 혼례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혼례복으로 갈아입으셔야지요. 덕분아, 나는 이 혼인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원매, 뭔 소리를 하시는지 통 못 알아듣겠네요. 유나는 품에서 어머니의 서찰과 김가의 옥놀이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혼례 전에 외할아버지를 만나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너무 위험해요.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나간 후 한 시즌 동안만 비밀로 해줘. 유나는 평상복을 입은 채 후원의 숲길을 따라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유나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조금 있으면 혼례식이 진행될 것인데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버지 박도현은 유나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직한 사내의 손이 유나의 다른 손목을 잡았죠.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서 유나 낭자를 보기로 했지요. 전에도 혼례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인가? 사실 전 유나 낭자와 이렇게 혼인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 혼인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지요. 하여 저는 며칠 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찌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제 아버지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하기로 했지만 이것은 아닌 듯합니다. 평생 한 이불을 덮고 살아야 하는 아내가 아닙니까? 박도현은 이강의 완강한 반응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곧불에 걸린 걸로 말씀드려 주세요.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요나도 곧불에 걸린 것으로 하게나. 감사합니다. 유나 낭자는 저와 갈 곳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에 모셔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늦지 않게 보내거라. 박도현은 혼례를 취소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유나를 아버지 마음대로 혼인시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여 박도현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꽃으로 수놓은 들판을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혼인할 생각이 없는 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혼인을 수락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맺어지는 혼인을 원치 않을 뿐이요. 그렇다면 서로 알아가면 되지 않겠소? 허나 지금은 유나 낭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듯하여 그것부터 해결을 하면 어떻겠소? 도와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을 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사실 나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의붓어머니 밑에서 자랐소. 타인의 선택으로 인생이 좌우되는 아픔을 알지요. 이강의 진솔한 고백에 유나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사실입니까? 저도 출생의 비밀이 있지요. 지금 아버지는 큰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입양되었더군요. 아니, 큰아버지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요? 유나는 어머니 혜원의 비극적 사랑, 자신의 출생 비밀, 그리고 두 가문 사이의 계약에 대해 말했답니다.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니? 이제 당신이 왜 혼인을 거부했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혼인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혼인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낭자의 말을 충분히 이해를 했소. 이 일을 제가 돕겠소. 당신이 복수가 아닌 화해와 용서에 감동을 받았소. 이강은 유나의 고운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는 이강의 눈빛에 작은 보석이 심장에 쏙 박히는 듯했죠. 유나는 그 마음을 애써 외면하고 말했습니다. 먼저 문서고에서 계약서를 찾아야 해요. 그것이 두 가문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낭자는 제 뒤에 서 계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박대감은 노발대발하며 유나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때 대문으로 들어오는 유나를 보고 화를 내려다 뒤에 이강이 들어오니 화를 참고 말했답니다. 오늘 혼례식에 대해 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대감마님,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이런 몸으로 혼례식을 치르고 첫날 밤까지는 아니 될 것 같아서요. 아마도 제가 긴장을 많이 한 듯합니다. 이강은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혼례식이 완전 무산된 것이 아님을 알고 안도했죠. 허허, 그럼 혼례식은 다시 잡으면 되니 몸조리나 잘하시게. 하여 이강과 유나는 인사를 하고 별채로 향하다가 문서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문서고 앞에 멈추고는 주변을 살핀 후 문서고로 들어갔답니다. 문서고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녀는 김가와의 계약이라고 적힌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문서를 펼쳐 내용을 확인했죠. 이것이 증거로군요. 어머니와 박대감 사이의 계약, 양육권과 김가의 재산 교환에 관한 내용이요. 이제 외할아버지를 만나 그분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 해요. 바로 그때 문서고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문간에는 박대감이 분노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의 뒤로는 아버지 박도현과 몇몇 머슴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윤아. 네가 감히. 윤나는 계약서를 꼭 쥔 채 일어섰죠. 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를 내려놓아라. 당장. 이강은 윤아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고 박대감의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이강.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제 아버지도 진실 앞에서는 정의의 편에 서실 것입니다. 그때 서재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김대감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고 박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판서 김대감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섰고 그 뒤로 덕분이가 서 있었답니다. 유모 덕분이는 윤나가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 김대감한테 손녀딸이 있다는 것을 알렸던 거죠. 박대감, 이 댁에 내 손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대감님의 손녀라니요. 내가 모르고 왔다고 생각하시나 보. 바로 그때 윤아와 이강이 대청마루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어머니, 혜원의 딸입니다. 정말이었구나. 내가 혜원의 딸이더냐. 이것은 어머니의 비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태어났을 때 친할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저를 박가에서 키우는 대신 김가의 재산과 정치적 영향력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이지요. 혜원의 딸. 내 눈이 혜원과 똑같구나. 그래, 인정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 아이의 인생을 희생시켰소이다. 하지만 윤아야, 나는 내가 자라는 동안 진심으로 너를 내 손녀로 여겼다. 윤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컸죠. 박대감, 우리는 오랫동안 정적이었소.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생겼으니 내 손녀를 위해 화해할 수는 없겠소. 조선 후기 한양에 총명하고 아주 고운 윤아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윤아의 삶이 허락된 공간은 집안뿐이었죠. 그렇다 보니 윤아는 담장 밖에 세상이 너무 궁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아는 창가에 앉아 비단에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영롱한 꽃잎처럼 환하게 빛나 보였죠. 옆에서 함께 있던 유모 덕분이가 윤아의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시지만 이리도 고울 수가 있을까요? 유모는 매일 보는 내가 그리도 예뻐 보이는가?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쇠뇌는 세상에서 아씨처럼 고운 사람을 본 적이 없구먼요. 다른 댁에 가보았지만 아씨처럼 고운 아씨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지요. 윤아는 덕분이가 담장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덕분이는 그런 윤아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팠답니다. 아씨, 담장 밖 세상이 많이 궁금하시지요? 유모, 내가 시집을 가면 담장 밖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요. 이제는 때가 된 듯하구먼요. 덕분이는 알 수 없는 말을 던져놓고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내 정신 좀 봐요. 솥단지 밥뜸 들이는 사이 잠시 아씨한테 온 것인데요. 아이고, 누룽지가 다 탔겠네요. 그 맛있는 것을. 그리고는 후다닥 밖으로 나갔답니다. 윤아는 수놓던 비단을 내려놓고 서한 위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윤아의 소매자락이 서한 모서리에 걸려 와르르 소리와 함께 책들이 쏟아졌던 거죠. 이를 어쩌지? 윤아는 허둥지둥 책을 주워 정리를 하다 서한 밑에 처음 보는 낡은 서찰을 보았답니다. 내 방에 이런 서찰이 있는 걸까? 처음 보는 것인데.
유나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천천히 서찰을 펼쳤답니다. 그리고는 유나는 읽어 내려가고 있었죠. 혜원에게. 미안하오. 당신이 없는 곳에서는 난 하루도 살 수가 없소이다. 하여 난 당신을 따라갈 것이오. 그러니 이 생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 합시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유나는 서찰을 품 안에 숨겼습니다. 유나야, 들어가도 되겠느냐? 네, 아버지. 들어오시지요. 너의 얼굴을 보니 또 말썽 피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구나. 유나는 아버지의 말에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말썽을 피운다고 그러세요? 아니면 시집갈 나이가 되어 봄날의 꽃처럼 마음이 들썩이는 것이냐? 박도현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조만간 우리 유나한테 좋은 신랑감이 생길 것이다. 어서 저녁 먹으러 가자꾸나. 네. 신랑감이라니요.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니 당연한 것이 아니더냐. 유나는 아버지의 말에 심통이 난 얼굴을 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유나는 식사하는 동안 온통 서찰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으며 유나는 서찰 안에 있는 회원이 누구인지 궁금하여 확인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리하여 촛대를 들고 가문의 문서고를 향해 무조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서고는 박가의 역사와 비밀이 담긴 곳으로 교수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공간이었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선 문서고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향이 가득했답니다. 유나의 심장은 떨려왔고 빠르게 박가의 족보를 찾았습니다. 찾았다. 박가의 족보. 유나는 두꺼운 족보 책을 펼쳤고 혜원이란 이름을 찾기 시작을 했죠. 허나 혜원이란 이름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내 이름이 여기에 있네. 헌데 유나의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집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답니다. 내가 입양되었다고?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유나는 친부모가 자신을 버려 입양되었다고 생각이 드니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죠. 그런데 그때 족보 옆에 김가와의 계약이라는 글이 써져 있는 봉투가 보였답니다. 유나는 무엇이든 알아야 했기에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헌데 계약서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 내용은 김가의 혜원이라는 여인의 아이를 박가에서 입양하는 조건으로 김가의 일부 재산과 정치적 영향력을 박가에 넘긴다는 내용이었답니다. 내가 입양된 아이라고? 그때 문서고의 문이 열리고 유나의 아버지 박도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서찰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제자리에 올려놓았죠. 내가 문서고에 무슨 일이더냐? 이곳은 여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임을 모르는 것이냐? 박도현은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고 다행히 김가의 계약서를 유나가 보지 못한 듯하여 안도의 숨을 쉬었답니다. 아버지, 글씨에 정성을 더하고자 옛 문서의 필체를 배우려 했지요. 할아버님께 드릴 효시를 쓰려는데 비밀로 해주세요. 효시라. 그건 내가 알려주마. 그러니 늦은 시각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니 어서 방으로 돌아가거라. 네, 아버지. 유나는 문서고에서 나오며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마음은 쓰리고 아려왔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나는 효시를 써서 할아버지 박창호에게 드렸죠. 판서 박창호는 윤나가 쓴 효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글씨가 제법이구나. 허나 우리 가문의 필체와는 다르구나. 더 열심히 노력하여 할아버지의 멋있는 필체를 배우겠습니다.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유나는 방에서 나와 별채로 가고 있었지만 복잡한 생각으로 덕분이가 부르는 것도 몰랐죠. 아씨. 누가 잡아가도 모르겠네요. 무슨 생각을 그리 하셔요? 좀 생각할 것이 있었단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제 뿌리를 알아야 더 곱게 피는 것이지요. 유나는 순간 놀란 표정으로 덕분이를 보았답니다. 덕분이는 유나의 마음을 아는지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손을 잡고 별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이냐? 덕분이는 유나를 잠시 바라보고는 자신의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유나에게 주었죠. 이것은 옥놀이개 아니더냐? 덕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씨 친어머니의 유품을 지금 드려 죄송하구먼요. 이 옥놀이개가 내 친모의 유품이라 했느냐? 유나는 다시 옥놀이개를 살폈고 옥놀이개에는 김가라는 글자와 함께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북촌 김판서 대기 아씨의 어머니 본가이지요. 유나는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만 했답니다. 덕분이는 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저도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요. 혜원 아씨가 아기씨를 낳으시기 전 아씨를 꼭 지켜달라는 부탁뿐이었구먼요. 덕분아, 내 출생의 비밀을 알아보아야겠다. 헌데 어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구나. 아씨, 사내는 걸음마다 세상을 본다 했고요. 여인은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본다 했지요. 하지만 때로는 바늘구멍을 넓혀 문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유나는 덕분이의 말에 무슨 생각이 났던지 반짝이는 눈으로 덕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덕분아, 여종의 옷을 구해다오. 내가 잠시 여종이 된다면 담장 밖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씨, 위험할 텐데 괜찮겠어요. 덕분아 도와줘. 내 출생의 비밀을 찾아야 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구먼요. 다음 날 닭이 울기 전 덕분이는 여종의 옷을 구해 유나의 별채로 갔답니다. 아씨의 부탁으로 여종의 옷을 구해는 왔는데요. 고운 아씨께서 천한 여종의 옷을 입는다고 하니 제 마음이 아파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지금 옷이 문제이겠느냐? 난 넘어보지 못한 담장을 넘을 수 있어 심장이 뛰어 좋기만 한걸. 부디 몸 조심하셔야 해요. 해질녘까지는 꼭 돌아오시고요. 걱정 마, 덕분. 유나는 제일 낮은 담장을 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아씨는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을 돌아 저작거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저작거리로 들어선 유나의 눈은 처음 보는 세상이 놀라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담장 너머에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았던 것인가. 유나는 세상 구경을 하며 점점 북촌으로 길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잠시 후 유나는 친모가 살았던 집에 도착을 했죠. 유나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게 뛰기 시작했으며 제일 낮은 담장을 찾아 뛰어내렸답니다. 허나 기와에 치마가 걸려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던 거죠. 유나는 생각지도 못한 아픔에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엉덩이야. 유나의 비명은 뒤뜰에 울려 퍼졌고 빠르게 손으로 자신을 입을 막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건너편의 늙은 노인과 눈이 마주쳤으며 유나는 꼼짝없이 걸리고 말았죠. 헌데 백발의 노인은 유나를 못 본 것처럼 하늘을 보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봄에 떠난 제비가 다시 돌아왔구나. 연못에 할 일이 있는 것을 깜빡했네? 노인의 눈이 어두운 모양이구나. 10년 감수했네. 유나는 노인이 연못으로 간다고 하니 몰래 쫓아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헌데 노인은 주변을 살피며 머슴들이 지나간 후에 이동을 했죠. 마치 유나를 안전하게 연못으로 인도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연못이 있고 이 별채는 혜원아 씨가 지내시던 방이었지. 유나는 그제야 그 노인이 자신이 온 것을 알았고 안전하게 안내해 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보시오, 누구인지 아시는 것이요? 노인은 그제야 유나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그리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아씨, 이리 오시지요. 찾는 것이 있으신 듯하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아씨라 부르는 것이요? 아씨의 눈이 혜원아 씨의 눈과 닮았지요. 어서 서둘러야 하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셔야지요. 노인의 안내를 따라 유나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벽 한쪽에 걸린 어여쁜 초상화가 보였죠.
초상화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 아래를 보니 작은 글씨로 내 딸 혜원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어머니,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만졌죠. 그때 초상화 뒤편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낡은 일기장이었고 요나는 다급히 일기장을 펼쳤답니다. 난 박가의 젊은이와 사랑에 빠졌다. 허나 한 집안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숨어 사랑을 나눠야만 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신다면 우리의 사랑은 끝이 날까? 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와 유나의 친부 사이에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생각지도 못한 친부모님에 대해 알게 되어 충격스러웠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별채로 오고 있었답니다. 대감님, 혜원아 씨가 보고 싶으셔서 발걸음을 하셨는지요? 그래, 오늘따라 혜원이가 더 그립구나. 유나는 급히 일기장을 품에 숨기고 병풍 뒤로 숨었습니다. 벌써 18년이 지났건만 내 딸 초상화를 보니 살아 돌아온 듯하구나. 병풍 뒤에 있는 유나는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딸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나는 병풍 뒤에서 살짝 얼굴을 빼고 외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얼굴은 인자했으며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답니다. 김대감은 혜원의 초상화를 잠시 바라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고 방을 나섰죠. 잠시 후 밖에 소란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나는 병풍 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답니다. 난 박대감의 아들 박도현이다. 오늘 우리 집 문서와 옷가지를 훔쳐 달아난 자가 이곳으로 도망쳤다 하여 잠시 그 도둑을 잡아야 되겠소. 아니, 아버지. 도둑이라니요. 저희 집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요. 거짓말 말거라. 박도현은 무언가를 아는 듯 별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아버지한테 들킬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답니다. 유나는 무슨 방법이라도 생각을 해야만 했죠. 그때 유나의 눈에 들어온 여인의 옷이 보였고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서책을 읽고 있었죠. 박도현은 당연히 유나가 이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답니다. 헌데 문을 여는 순간 고고하게 서책을 읽는 여인이 보였던 거죠. 이렇게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시면 두 가문의 화평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유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변조하여 기품 있는 여인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판서의 따님이십니까? 그렇소이다. 참으로 무례하시군요. 유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만은 아주 당당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도둑을 추적 중이다 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와 수색하다니요. 박대감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박도현은 순간 아버지 모르게 윤나를 찾으려다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을 알고는 있었죠. 그만 가보겠소이다. 유나는 아버지가 떠난 것을 알고 다시 여종의 옷으로 갈아입었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여 다행이구나. 잠시 후 아씨, 어서 떠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뒷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나는 조심히 방에서 나왔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유나를 안내했습니다. 이 길로 가시면 바깥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지요. 몸 조심하셔요. 정말 고맙소이다. 유나는 노인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18년을 사는 동안 몰랐던 출생의 비밀을 하루아침에 알게 되었고 어린 유나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던 거죠. 허나 총명한 유나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였을까를 곰곰이 생각했고 해답을 찾았죠. 저는 두 가문의 진실을 밝혀내고 화해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유나는 간신히 늦지 않게 덕분이의 도움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단정히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대감님께서 아침 식사 후 대청마루로 오시라 했구먼요. 헌데 심상치가 않아요. 덕분이는 어제 일을 걱정하며 말했답니다.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알았으니. 유나는 식사를 마치고 대청마루로 갔죠. 박대감은 유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내가 보이지 않더구나. 규방에 있어야 할 규수가 담장을 넘어왔더냐. 박대감의 목청은 하늘을 찢어 놓을 듯 커졌답니다. 허나 유나의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규방이 답답하여 정원을 거닐었을 뿐입니다. 어찌 그리 화를 내시는지요? 그런데 그때 박대감은 유나의 말에 손을 뻗어 유나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았죠. 어찌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여종의 옷을 입고 담장을 넘어 나간 것을 알고 있거늘. 유나는 생각지도 못한 강한 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요나야, 내가 어디를 갔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된단다. 할아버지께서 네가 걱정이 되어 이러는 것이 아니더냐. 유나는 힘차게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걱정이라 말씀하셨나요? 전 18년 동안 이 담장을 넘어보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어 그리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금이었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다 바로 정색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내 날갯짓은 여기까지다. 윤병사의 아들 이강과 혼인을 하기로 약조가 되었으니 혼례식에 차질 없이 준비나 하거라. 그렇게 폭탄 같은 말을 던져놓고 자리를 피하고자 일어났죠. 혼인이라니요. 전 그리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중하지 않다. 윤병사는 조정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문과 연을 맺으면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이제 없을 것이다. 세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손녀를 혼인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리 한답니까? 가문의 이익은 곧 내 이익이다. 네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잊지 말 거라. 제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을까요? 유나는 반문을 하며 할아버지 박대감의 표정을 지켜보았죠. 박대감의 눈빛은 잠시 당혹해했으나 바로 당혹감을 숨겼습니다. 박가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하는 소리가 아니더냐. 이번 달 보름날 혼례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유나는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아씨, 대감마님이 무엇이라 하시던가요? 내가 몰래 나간 것을 알고 있더구나. 원매, 어쩌지요 아씨. 지금은 기다릴 때인 듯하구먼요. 때가 분명 올 것이요. 혼인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더 많은 진실을 찾아야겠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두 가문의 비밀도. 몸 조심하셔야 해요. 걱정 말 거라. 더 이상 어머니의 비극처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달을 보며 생각했죠. 정략 결혼의 통보, 출생의 비밀, 그리고 두 가문의 갈등. 이 모든 것이 나를 옥죄는 듯하구나. 이제는 이것을 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것이 무엇이더냐? 덕분이는 저고리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제가 2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서찰이지요. 이 서찰을 보시면 아실 거구먼요. 유나는 덕분이가 준 서찰을 조심스럽게 펼쳤답니다. 이것은 유나의 눈은 너무 놀라 커졌고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유나는 어머니의 서찰을 손에 쥔 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서찰은 유나의 친어머니 혜원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읽어 나갔습니다.
내 아가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나는 김명훈 판서의 딸, 혜원이다. 그리고 너는 내 뱃속에 있는 소중한 아이, 김가와 박가의 피를 모두 이어받은 아이란다. 유나의 손은 점점 더 떨렸고 눈가에는